방금 보낸 카톡 메시지 혹시 마음 졸이며 다시 읽어보셨나요? 상대방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겉으로는 웃으며 멀쩡하게 대화하지만 정작 그 시간 내내 머릿속은 치열한 전쟁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한 예스맨이면서 유독 나 자신에게만 세상 가장 가혹한 검열관이 되어 현미경을 들이대는 순간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괜찮은 척 연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이 지긋지긋한 습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많은 분이 이런 모습을 단순히 성격이 조금 소심하거나 예민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 즉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뼈대가 약해지면 내가 사는 세상은 온통 나를 평가라는 무시무시한 시험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타인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고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며 밤새 이불을 걷어차게 되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게 되고 결국 내 삶의 중요한 운전대를 남의 손에 쥐어준 채 뒷좌석에서 늘 눈치만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세상 그 누구도 아는 바로 나 자신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가장 여린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고 무너져버린 마음의 뼈대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갇혀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저와 함께 진짜 나를 되찾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단순히 기가 죽어 있거나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곤 하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시그널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멈추지 않는 과도한 자기 검열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혹은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어 복기하곤 하시나요? 아까 그 표정은 너무 과했나? 그 단어 선택은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하며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처럼 나를 몰아세웁니다. 남들은 기억조차 못할 사소한 틈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습관은 사실 타인에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도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도 내가 미안해하고 좁은 길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도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인이 됨으로써 상황을 빨리 무마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적인 사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칭찬을 밀어내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 오늘 참 멋지다거나 일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 에이 아니에요 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리기 바쁘진 않으신가요? 낮은 자존감은 칭찬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독이 든 사과처럼 느끼게 합니다.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는 일종의 오류나 가식으로 느껴져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주 작은 결정조차 남에게 미루는 결정장애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 내가 선택했다가 혹시라도 결과가 나쁘면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 선택권을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비난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선택인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의외로 보상적 완벽주의입니다.
자존감이 낮은데 웬 완벽주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내면의 열등감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의 존재 가치 전체를 무너뜨릴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물리적인 고통과 똑같이 이식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뇌의 편도체는 늘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우리를 과잉 방어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5가지 신호는 당신이 나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마음의 흉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흉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치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강요하는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비를 쫄딱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머리로만 나는 따뜻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쳐봐야 뇌는 이를 명백한 거짓말로 인식하고 더 큰 저항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반전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감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다시 설계함으로써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부정적인 습관이라도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강조한 이 개념은 나를 채찍질하는 검열관의 자리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끼는 단 한 명의 친구를 앉히는 연습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난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지적 탈융합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나는 쓸모없어 라는 말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내 뇌가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생각을 분리하는 순간 그 생각은 나를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먹구름이 됩니다. 우리는 구름이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진 넓고 푸른 하늘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작은 성취의 축적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갑자기 대단한 성공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서 실패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켜기, 물 한 잔 마시기, 3분 동안 책 읽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은 성공이 반복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네? 라는 데이터가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 뇌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회복은 단판 승부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적금과 같습니다. 거창한 다짐은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 하루 남에게 베풀었던 친절의 딱 절반만큼만 나 자신에게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이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릴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서서 스스로를 작게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어떤 정복해야 할 산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저 정상에 오르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매일이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자존감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나 자신이 꽤 근사해 보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는 중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 다시 잔잔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나의 불완전함까지도 내 모습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단점이나 아픈 기억들도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애썼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 거울 속의 나에게 수고했다며 살며시 미소 지어주는 그 작은 행동이 수만 권의 자기계발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여러분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 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의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만 내딛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칭찬이라도 괜찮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스스로에게 자존감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